갯굴러, 노멀 크러쉬, 소확행. 듣기에도 어려운 이 단어들이 요즘 20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 단어들 속에 숨겨진 이 20대들만의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소통은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 옆에는 송혜윤 책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하면 네네. 사명에도 나와 있지만 직관적으로 저희가 그냥 20대 연구하는 네. 어떤 기관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네. 주로 그 중에서 좀 어떤 분야에 좀 특화를 돼서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20대 연구소는 사실 국내 최초 그리고 유일하게 20대 전문 20대를 소비자를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네네. 기관이고요. 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대라고 하기에 사실 뭐 10대 후반부터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 그리고 네네. 직장인까지 전부 다 좀 다양한 계층을 어우르고 있어서 네. 그 모든 계층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뭐 문화, 가치관, 소비 패턴까지 네. 다양한 영역별로 나눠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이 방문하기 전에 네네. 잠깐 홈피를 들어가서 봤거든요. 아. 근데 이 연구원님께서는 2734 타깃 리서치 네. 거기 팀을 좀 맡고 계시고 네. 트렌드 인사이트도 네네. 담당하시는데 네. 그러면 주로 이제 27이면 20대 후반부터 네. 34면 30대 초반까지 네네. 그 어떤 그 세대들을 연구하신다. 그분들의 소비 패턴을 연구한다 이렇게 좀.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그 주 타깃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8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이제 태어난 세대를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27세부터 34세까지 그래서 그 연령대를 주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간 연구를 해오셨고 네. 축적된 어떤 그 노하우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그런 결과물들 담아낸 책도 제가 내신 걸로 이렇게 네. 알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어떤 20대 네. 또 사회 초년생들의 어떤 트렌드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네. 먼저는 그 20대 트렌드 키워드 중에 무민 세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네. 무민 세대 네. 직접 만드신 단어들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어떤 의미인가요? 뭐 저 혼자 만들진 않았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 무민 세대 같은 경우 한자 없을 무자에 네. 영어 의미를 뜻하는 민을 합성한 언어이고요. 네. 단어고 무의미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20대의 특성을 표현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슬라임을 이렇게 만지는 영상을 본다든지 혹은 뭐 기분이 좋아지는 뭐 ASMR을 찾는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를 좀 즐겨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20대들의 특성을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조금 그냥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좀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네, 거, 맞습니다. 이런 네, 것들. 그런 그 행위에 오히려 이건 즐겨하면서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쉼과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 이들의 특성을 표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잡학피디아? 네, 맞습니다. 그런 단어도 네. 있던데요. 여러 방면의 지식을 뜻하는 잡학이라는 단어랑 위키피디아라고 하죠. 위키피디아를 이제 합성한 합성어고요. 그렇게 넓고 얕게 지식을 탐하는 20대들의 특성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실존주의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 싫어하다 할 때 그 리을 히읗 받침의 네네. 실존주의. 네. 그 단어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준다는 의미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가 사실 10개의 어떤 취향 저격,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의 불호에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불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호에도 공감을 하고 또 불호도 하나의 취향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20대들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제 무엇을인가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것조차 하나의 취향으로 이제 뭉칠 수 있는 이들의 이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은 그 싫어하는 거면 네네. 어떤 구매라든지 그런 행태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겠네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A사 제품 뭐가 싫어 그러면 네네. 그건 안 쓸 거야. 근데 거기에는 약간 뭐 꼭 네네. 그 물건의 품질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그게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어떤 네. 광범위한 의미로 네.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역으로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은 기업들 혹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은 어떤 뭐 하다못해 뭐 그냥 일반적인 식당이나 맛집이나 뭐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내가 오이를 싫어하는데 오이를 빼서 뭐 냉면을 준다든지 약간 이런
그것도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자발적으로 홍보가 아. 훨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어디 갔더니 네. 내가 싫어했는데 그걸 알고 빼줬더라 뭐 이런 네, 뭐 거. 그런 아, 식의 네.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이럴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싫어하는 게 굉장히 20대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구나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찍으셔가지고 네. 인스타나 뭐 SNS에 맞습니다. 올리면 이게 막 또 확산되기도 네, 하고. 네. 일반적인 아, 그냥 홍보 네. 글보다 사실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했던 게 화이트 불편러. 네. 이건 약간 개그 프로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화이트 불편러랑 휘소가치 네. 이런 단어를 또 좀 만드신 것 같은데 네, 그건 또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화이트 불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편러라는 단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고 뭔가 불편함을 표현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불편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이트를 붙여서 조금 정의로운 예민함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 좀 애쓰거나 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20대의 특성이 바로 화이트 불편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소 가치 같은 경우 이제 휘발되는 가치, 곧 사라지는 그런 가치에 오히려 지갑을 여는 20대들의 소비 특성을 나타낸 단어입니다. 네. 그 휘소가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네, 네. 소비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근데 네. 보면 저희가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증권 경제 채널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가게 되는데 네네. 휘소 가치에 좀 준해서 어떤 20대들을 공략한다. 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좀 써야 될까요? 사실 20대들의 이런 휘소 가치의 특성이 굉장히 예측도 불가하고 또 전략을 세우기도 굉장히 힘든 지금 실정인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즉흥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로열티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브랜드라든지 가격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런 거에 무관하다는. 네, 자신의 소신 그리고 가치관, 나의 취향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세분화된 취향에 조금 더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냈는데 그 스피커에 사실 피규어 하나를 달았을 뿐인데 9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달았다는 네, 이유로요? 그래서 네, 사실 네. 20대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미시적인 취향에 조금 더 반영을 하고 사소한 일상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아마 20대들에게 반응을 좀 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연구원님 말씀 좀 듣고 있다 보니까 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20대의 지갑을 좀 열 수 있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희미하게나마 좀 그려지곤 네. 하는데요. 그러면 그간에 우리 20대가 좀 꾸준하게 네. 소비를 해왔던 좀 브랜드는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매년 20대 탑 브랜드라고 해서 20대들이 가장 선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각 업종별로 좀 선별을 하고 있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이랑 작년에 이어서 이제 20대가 가장 많이 찾는 곳, 편의점 같은 경우 이제 GS25가 가장 1위를 차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20대들에게 지지를 받을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편의점이라는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에 좀 뭐 미니언지 팝업 스토어를 연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사소한 이벤트들을 낼 수 있는 뭐 자체 PB 상품을 굉장히 많이 내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대들한테 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거 외에 이제 온라인 서점 알라딘 같은 경우도 20대들이 굉장히 지지를 하는 이유가 독립 출판이나 아니면 좀 중고 서점 그리고 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낯선 것들과 연계를 해서 콜라보 형태로 어떤 뭐 출판 기획을 한다든지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반응이 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런 이제 20대들은 아까 뭐 무민 세대라든지 뭐 실존주의, 뭐 화이트 불편러, 휘소가치 이렇게 기반해서 이제 소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이제 공략하는 게 뭐 주요 그룹사들도 그렇고 여러 유통업체라든지 특히 소비재를 유통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20대가 그렇게 소비를 할 건지 아니면 좀 어떤 이런 트렌드에 일종의 어떤 퀀텀 점프처럼 갑자기 확 바뀌는 어떤 그런 급변하는 어떤 트렌드로 가게 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님 생각은 앞으로 그간에 보여왔던 소비 패턴이 앞으로 좀 이어진다고 보시는지 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미 한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예전부터 20대는 사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돈이 없는 세대 그리고 경제력이 낮은 세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을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줄일 수 있는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20대들은 소비에 중요한 특성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왔지만 최근 20대들의 행동을 보면 사실 경제적인 기준은 좀 많이 내려놨다고 저희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자기 소신 그리고 취향, 가치관 그리고 취향의 이 베이스가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러니까 네. 메이커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네, 것도 맞습니다. 포함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전략을 짜기도 조금 힘든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물건을 먼저 내고 타겟이 좋아할 만한 문제를 내고 이게 이제 많은 타겟이 이거를 좋아할 것이다를 기대를 하겠지만 사실 소수의 타겟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러 개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